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3주차 89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등록 신청.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2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자격증은 특광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준다고 그랬죠. 그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등록. 그래서 등록한 자를 우리가 이제 용어의 정의상 뭐라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겠죠.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안 되면 안 돼요. 첫날 그 둘째 날 했던 거.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여러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에는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뭐예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지난주 거를 모르면 이번 주에 또 고통스러워요. 이어지는데 자꾸. 그래서 이제 법인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87페이지 그 법인에 대한 등록 기준을 반드시 기억을 하겠잖아. 이게 매번 이제 시험에 나오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 했어요? 협동조합 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얼마야?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잖아. 14조의 업무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 14조의 겸업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하냐 포함하냐. 제외하고 사원 임원 3분의 1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라 그랬고, 사원 임원의 전원이 결격이나 실무교육을 해당되면 안 되거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사무소 확보, 이 6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등록 기준이 지난주에 한 게 이 88페이지 거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특수법인도 그 박스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었는데, 특수법인은 종류가 4가지고 거기 나와 있듯이 특수법인은 원칙이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원칙이 하라 그랬죠? 거기 다 써놨잖아. 그 박스에. 하되 이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가 이제 없다 그랬지. 가장 기본적인 거. 그 특수법인은 모든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했죠. 그 농협은 뭔만 해야 돼? 농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이야. 기본 개념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등록 기준을 갖췄으니 이제 오른쪽 89페이지에 이제 등록 이제 신청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등록 신청부터 오늘 보는 겁니다. 이제 의식이 좀 돌아왔나요? 거의 뭐 인공호흡기를 꽂은 수준이었잖아. 무의식에서 이제 의식을 찾고 들어가야지. 지난주에 한 거 뭐 일주일 만에 깔끔해졌는데, 거기 보면 등록 신청을 보세요. 등록 관청이라고 돼 있네. 등록 관청은 지금 시군 구청장이라고 돼 있죠. 자격증은 시 도지사, 특강도지사. 가장 기본적인 거. 자격증은 특강도지사, 등록은 시군구청장. 딱 외워야요. 우리나라 시군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에? 엄청 많다고? 엄청 많지. 대략 한 250개 되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엄청 많은데 이게.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봐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추운 날에. 거기 보면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에다 동글뱅이 쳐야지. 사무소. 사무소를 관할하는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런 건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 250여 명의 시군구청장 중에 어디로 가라고? 중개 사무소 관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거기가 등록관청이 된다니까. 그럼 강남에 두면 어디가 되겠어? 강남구청장이 되겠지. 내가 강남에 살면서 의정부에다가 사무소를 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의정부 시장이 되겠지. 이게 주소지가 기준이 아니라 뭐야? 사무소인. 잘 기억이요. 기초.
자, 그 다음에 그거 두 줄이면 딱 끝이고 2번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불문한다. 그런 건 뭐 별거 아니야. 우리가 자치구라는 것은 거기 써져 있듯이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 강남구는 자치구겠죠? 그러면은 분당구, 성남시에 있는 분당구는 비자치구라고 그래요. 성남시가 광역시가 아니잖아. 그러죠? 그런 데를 비자치구, 분당구나 수정구, 중원구의 고양시도 비자치구지. 고양 광역시가 아니잖아. 그럼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는 다 뭐야? 비자치구. 우리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불문하고 누가 등록관청이 돼요? 구청장이 되는 거야. 지금 수업 시작했어요. 집중해야지. 가장 기초잖아 지금.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시군구청장. 이게 안 되면 이제 다른 게 다 안 돼버리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봐요. 등록관청의 변경이라고 나오죠. 거기는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즉 현행법상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강남구에 사무소가 있다가 송파구로 옮겨버렸다. 또는 하남시로 옮겨버렸어. 사무소를. 전국 어디든 다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사무소가 옮길 때마다 등록관청이 바뀔 수 있지.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면 등록 신청 서류가 나와요. 등록 요건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또 서류를 갖춰서 여러분들이 강남구청으로 등록하러 가야 돼. 입만 가지고 가면 또 안 돼요. 서류를 가지고 와요. 그럼 서류가 뭐냐를 또 간단하게 물어요. 그럼 이제 내국인. 여러분 지난주에 외국인도 자격증 딸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있잖아. 그럼 이 자리를 또 등록을 할 수 있지. 내국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비 서류를 보는데 거기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봅니다. 자, 이 경우 등록관청은 그랬어요. 동글뱅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개설 등록하려는 자 가로 빼고 자격 확인을 요청해라. 이게 자기 관청끼리 확인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법 동글뱅이 앞으로는 전자정부법이 한 서너 번 나올 거예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그 밑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란 뜻이요. 동글뱅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줄에 건축물 대장 동글뱅이. 확인하여야 한다 그랬네. 이게 자기들끼리 관청끼리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정부법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산화가 다 완료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250여 개 시군구가 옛날에는 관청끼리 전산망 연결이 안 됐었다니까. 그래서 IT 산업이 1위 나라라고 우리가 자부를 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데, 이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정관청 간에 전부 다 이 행정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민원서류 대표적인 24가지를 전부 다 전산화가 완료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떼려면 자기 주소지 가서 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관공서 가면 인감증명서 다 뗄 수 있게 돼 있지. 등기부도 마찬가지잖아. 옛날에도 등기부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갔어야 된다니까. 지금은 어디서든 다 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전산화가 이제 완료돼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완료된 것들은 이제 민원인한테 직접 떼서 가져오라 안 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나 그 동글뱅이 친 거, 등기부,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은 전산화가 다 완료됐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겠어, 그자들이 확인하겠어. 그 말이라는 게 잘 보라니까. 그자들이 확인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출한다 안 한다. 이제 안 한다야. 그 시험에서 등기부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면 다 틀린다니까. 이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본인들이 다 확인하게 돼 있어. 제출 서류도 아니다. 아, 핵심을 잡아야지. 제출 서류가 아니라고. 넘겨보세요. 그럼 제출 서류가 뭐냐? 그 1, 2, 3번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 실무교육 이수증,
반명한판 사진. 그 다음에 3번에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의 지난주에 우리가 중개사무소 요건에 대해서는 다 봤잖아. 그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를 들고 와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국인의 서류는 거기 사진 내라고 그랬죠. 사자 딴 거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실무교육, 이수증, 그 사사실 교육을 해. 단순한 게니까 서류.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외국인이요. 외국인도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일도 서류를 내야 돼. 그럼 기억번을 봐봐요. 거기다 줄을 치면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 딱 거기까지. 결격이란 말이 나왔네. 이제 오늘 결격을 할 텐데 중요한 결격. 외국인 너는 너희 나라 법으로 네가 결격이 아님을 증명하는 무결격 증명 서류를 네가 직접 떼와야 돼. 너희 나라에 가서. 우리가 결격하면 뭘 대표적으로 하나 기억을 하겠죠? 살해. 누가 결격자예요? 미성년자. 하나를 기억하면 간단하지. 결격사 11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기억하라겠잖아.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 나이도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겠죠. 예? 우리가 선거권에 주는 나라마다 나이가 틀리듯이 다르겠죠. 미성년 나이. 우리는 지금 미성년자 나이가 몇이요? 예? 19세 미만이니까 18살까지 0살부터 0세부터 18살까지가 미성년이죠. 또 어떤 나라는 17, 어떤 나라는 19, 어떤 나라는 20. 다 틀리다고. 선거권이 주어진 나이가 틀리듯이 우리나라는 선거를 몇 살부터 줘요? 투표권을 19세지. 지금 OECD 국가 34개국 중에 19세인 나라는 딱 2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 낍니다. 참 영예롭지. 다 18세, 17세까지 다 내려왔죠. 선거하라. OECD 국가에서. 우리 애들은 아직도 또라이라는 거지. 정치 판단 못한다는 거지.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이나 잘했으면 쓰겠어. 그래서 지금 선거 연령을 내리자 하는데도 지금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계파와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썩어버렸고,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자꾸 보면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19살 이렇게 멈춰 있어요.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알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지금 기준이.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나이도 다 이렇게 틀리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 나이도. 그래서 너희 나라 법으로 네가 미성년자라는 것,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와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 내국인들은 이 서류를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사사실이. 이게 한번 출제가 되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직접 다 신원조회를 해요. 결격인가 아닌가. 우리 내국인은. 외국인은 네가 떼와라. 그 얘기고. 네 인분 하나 보면 성법 614조에 따른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거기다 동글뱅이 치하여. 이건 외국 법인을 말해요. 법인. 외국 법인. 이 외국 법인도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하면 증거지가 있어야 되고, 이자를 또 불법 행위를 하면 소송을 당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증거지인 영업소가 있다는 등기 증명서류를 하나 더 가져와야 돼. 여기는. 따라서 서류는 간단해요. 내국인은 사사실, 외국인은 여기다가 무결격 증명서류가 추가 서류 4개. 그러니까 외국 법인은 뭐야? 하나가 더 추가. 아시겠나요? 가장 기초형이 이것도 시험에 이미 한번 물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등록 신청 때 수수료 낸다는 것은 뭐 나중에 알아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종별 변경. 이건 지금 하지 않고 이건 이순환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별 개념이 안 잡혀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가면 휴업과 업무 정리도 마찬가지로 3주, 4주 후에 나오는 것이라 지금 여기서는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개념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기본서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서로 나중에 지금 책을 안 읽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고통받아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용어가 막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긴 문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체가 안 돼요. 자꾸 메모해가지고 그런 거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이 박스 문제 할 때 아니 손도 못 대. 책을 읽어봤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기본서의 장점은 보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이 중간에서 계속 설명을 하잖아. 끌어다가. 또 뒤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서를 한번 보면 실제 중요한 것들은 여러 번 보게 돼요. 기본서가 반복해서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서 안 보면 고득점을 절대 못하는 거지. 맨날 요약서나 이런 거, 뭐 자료 이런 것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그러기를 5년 세월이 지났지. 이제 올해는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 끝내야 되거든. 다른 학원에서 오신 분들 이제는 기본서로.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서 중요한 데로 다 줄쳐주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 이 기본서하고 3순환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단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줄친 것만 봐도 돼요. 지금 OX 문제 풀리나요? 그거 좀 주지 말라고 아침부터 짜증난다고? 그 짜증낼 일이 아니요. 지난주에 다 줄친 거거든. 그러니까 안 풀렸다는 것은 지난주에 책을 보고 찾아봐야 돼. 다 줄친다니까. 그러면서 책을 또 한번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걸 그냥 스마트폰으로 정답만 탁 찍어간 사람 있죠. 5년째 찍어가는 사람. 보지도 않아. 나중에 사진 촬영은 기가 막히게 간다고 그래요. 보지도 않는다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의미 없어요. 기본서를 놓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또 지난주에 줄친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서를 계속 터득을 하면 나중에 기본서가 친해지면요 부담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합격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척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뭐 85라는 고득점을 안 맞으면 이 2차 시험은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이 시험의 구조가 우리가 무조건 85를 넘겨야 돼 여러분들. 그러려면 지금부터 차분히 기본서를 해야 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우리 과목은 기본서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85점 고득점을 원하는 과목은 6개 중에 우리 과목밖에 없거든. 여러분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잖아. 공부는 안 하면서 기대치는 가장 높아요. 스스로 인정하잖아. 앉으면 민계공피고 중개사 보면 어쩌다 한 달 보면 큰 인심 쓰는 거고, 그리고 기대치는 85, 90 막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려면 기본서라도 몇 번 읽어야 돼. 그래서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도 기본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되니까. 지금 1, 2월, 3, 4월 달에 기본서를 안 보면 나중에 5월 가고는 이렇게 기본서 못 봐요. 이제 언제 보냐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안 봤으니. 1월 달에도 안 본 사람이. 지금은 기본서 계속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지금 이거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등록의 종별이 개인사무소 아니면 법인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겠죠. 중개인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 했잖아. 간주됐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 법인의 등록 기준 6가지 줄줄줄 외워야 되고, 특수법인과의 약간 관계 간단하게 아까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갖췄지. 내국인과 외국인의 서류 차이 별거 없다니까. 지금 드려야 한다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보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를 갖췄으니 이제 등록 신청을 한 거지. 그럼 이제 등록관청에서는 자 여기 등록관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서류나 요건을 검토를 하겠지. 요건이 맞는지. 맞다면은 이제 92페이지 중간에 하단에 봐봐요. 등록 뭐요? 처분을 이제 해주겠지. 등록 처분. 그리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 1번 등록 처분 및 서면 통지라고 나오죠. 자, 기속성이란 말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게 행정법 용어인데, 행정법 여러분들은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민원인이 되어가지고 강남구청, 예를 들어 강남구청이라는 행정관청에 갔다니까. 자, 내가 호프집을 하려니 허가증을 내주세요. 식당을 하려니. 내가 중개업을 하려니 등록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2가지로 처분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은 기속적이다 그래요.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해줘야 돼. 재량. 요건이 맞아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재량적 행정이, 기속적 행정이 그래요. 그럼 우리 등록이 여기 기속에 해당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허가가 재량행이에요. 여러분 허가 받는 것보다 등록 받는 게 쉬워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 지난주에도 얘기했다니까. 이런 걸 자꾸 처음 듣는 표정 그만지라니까. 그래서 재량행이냐 기속행이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등록은 뭐라고 돼 있어? 기속이라고 써졌잖아, 목차가.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봤더니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라고 써 있어요? 등록을 해줘야 한다. 아, 자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읽어 자꾸 수업 시간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공주나 왕자처럼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안 헤어져. 자꾸 이런 소리를 내봐야지. 이게 해줘야 한다고 그랬죠? 이런 걸 기속이라고 그래요. 기속. 그러면 봐봐요. 이미 이제 1, 2, 3, 4번은 다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고 이미 이제 우리가 설명한 것들이거든. 자, 1번 봐봐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 등록해줘야 안 해줘요? 금방도 얘기했지. 지난주에도 했고 우리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둘 중에 하나로만 가능하다 했지. 그 얘기 또 써졌네. 1번. 이런 거 이해 못하면 엉터리예요 지금. 자, 2번. 결격이면 안 해준다 했죠. 지난주에도 전원이 결격이면 안 된다 했잖아. 오른쪽에 3번. 금방 했네.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지. 자본금이 얼마라고? 5천. 맨날 5천만 외우지 말고 그 5천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알아야지. 등록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 자본금이 3천이면 안 해주는 거지 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면 무조건 이제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등록 통지. 자,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개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 등록하고, 그러니까 개인사무소든 법인이든 나누어서 등록해주고 그 말이에요.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그 7일이라는 날짜를 하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무소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하면서 등록 신청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등록 처분은 늦어도 며칠 내? 7일 이내에는 법에서 해주라고 돼 있어요. 7일. 이 7자라는 날짜도 간단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줄친과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1번, 2번은 의미 없고 3번으로 가야 돼. 자, 등록 통지를 받은 경우 등록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자는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뭐가 돼버려?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취득한다. 이제 용어의 정의가 다시 나왔지. 이게 첫날 한 게 계속 반복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자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개업 드디어 공인중개사가 된 거지. 그럼 또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 지금 여기 신청만 했어. 아직 처분이 되기 전이요. 그럼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요? 그냥 공인중개사요? 그냥 여전히 공인중개사에 불과하지. 지금 신청만 한 상태에서 등록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가 딱 끝났고 아직 등록 처분 통지는 안 왔어. 등록은 안 됐다니까. 근데 손님들이 갑자기 밀려 들어와 가지고 한 5명이서 아파트 분양권을 이 주변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거든. 그 분양권을 사고 막 팔아달라 해. 등록 처분 통지는 아직 안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기서 분양권 5개를 계약서를 써버렸어요. 그러면 중개업을 했지. 수수료 받았잖아. 중개업. 그럼 이자는 지금 등록됐어 안 됐어? 그럼 이자는 뭐가 돼버려? 무등록 중개업을 해버린 거지. 이게 시험에 많이 물어. 그러면 이자가 등록이 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분양권 계약서를 5개를 써버렸어. 그럼 무등록이 아니야? 무등록이 아니잖아. 등록됐잖아 이제. 이런 얘기야. 저기 시험에 많이 물어. 그러면 두 번째 줄 봐요. 등록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줄만 쳐놓는 거예요. 처음 하는 분들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인장 등록, 현행법에 요구하는 절차를 더 이행하여야 한다 그랬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은 지금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설정이라는 제도가 앞으로 30조에서 3주 후에 나옵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다음 주에 나와요. 16조. 그 다음에 개시 의무 17조. 바로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리고 영업 개시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요. 여기 봐야 돼. 그 책 줄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해해야 되니까. 저 뒤에 여기 봐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니까 지금. 그 출친대가 그 말이요. 줄만 쳐봐야 뭔 말인지 모르면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만약에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했다가 걸리면 이건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요.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이 된 것이 다시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제재는 아직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지만 다 나중에는 이걸 알고 이제 시험장 가게 돼 있어. 그 시험이 이렇게도 물어. 다음 중 자격을 취득한 자가 영업을 개시까지 일련의 절차가 순서대로 옳게 연계되는 걸 찾아봐라. 이런 것도 다 기출문제에 나와 있지 지금. 나중에는 이 절차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근데 앞으로 3순환 되면 다 그려진다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 나가는 건데, 그럼 봐봐요. 지금 이자가 여기서 등록이 되자마자 계약서를 5개 썼다고 했잖아. 무등록이 아니다? 아니다니까. 등록됐다니까. 지금 처분 받았잖아. 무등록은 아니지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이행을 안 해버렸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처벌될 수가 지금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안다고 했어. 그러면 그 네 번째 줄 봐봐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개업무를 개시한 경우 행정상 뭐요? 제재는 받을 수 있다. 저기 써진 거 과태료 업무정지에 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은 되었으므로 뭐는 아니다. 무등록은 아니다. 맨 밑에 소설책이지. 설명 듣고 보면 소설책이요. 혼자 보면 고통이고. 그러니까 설명 듣고 책 보고 설명 듣고 책 보고 하면 끝이요. 이건 이제 안 잊어버리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6페이지를 봐봐. 한 장을 더 넘겨봐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 거기 세 번째 줄 봐봐. 맨 위에서 지금 보고 있나요? 옆에 사람 책 못 찾으면 책 좀 찾아줘. 아침부터 만나자마자 막 시끄럽게 하지 말고 책을 찾아줘. 자, 세 번째 줄 봐봐요. 등록을 받은 자가 이러한 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실 경우 또 써졌잖아. 무등록은 뭐예요? 아니라도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 취소,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 정지, 개시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그대로 써놨잖아. 거기다가.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이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한순환 돌고 나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증 설정이 뭐냐 아직 모르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기다리는데 봐봐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불법행위로 사고 칠 수도 있잖아. 그럼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자가 배상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일종의 보험에 들여야 돼. 중개업자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 한 사람들은 보증 설정 뭐 보험에 들으라더라. 그리고 나서 영업을 개시해요. 이건 다 영업 전에 다 해야 될 것들이에요. 보증 설정도 해야 되고 인장도 등록해야 되고 개시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등록되자마자 여기서 계약서를 써버렸다니까. 그렇지만 등록은 됐기 때문에 무등록은 아니나 이런 것들로 처벌될 수는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 지금 세 번째 반복했어요. 이해를 했으면 이제 잊어버리냐 안 잊어버리냐는 여러분의 숙제예요.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94페이지. 맨 위에 협회 통보는 이건 지금 외우는 거 아니야. 6개를 나중에는 외워야 되는데 지금 1번 하나밖에 공부를 안 했거든. 그 2, 3, 4, 5번은 다 뒤에 나올 내용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보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편하게 가는 거예요. 줄 치는 것도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어. 오늘 10개를 알려주면 내일 다음 주에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차라리 3개를 알려주면 3개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게 빨리 잡아요. 이거. 그냥 막 여기저기 줄 치고 다니다가 범벅돼 가지고 뭔 말인지도 몰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을 딱 잡고 따라야 돼. 자, 5번의 보증 설정은 이제 3주 후에 나오는 거니까 필요 없는데 맨 밑에 하단에 봐봐요. 하단에 보면
등록증 교부와 재교부가 나오죠. 자, 거기서는 맨 밑에 줄을 보는 거야. 맨 밑에는 뭐야? 턱을 완전히 목에 붙여야 한다겠지? 그래야 보이지? 자, 거기 봐봐요. 등록관청은 거기다 줄쳐요. 중개사무소 등록한 자가 보증, 금방 보험 얘기했잖아. 거기다 줄치한다니까. 보증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후 오른쪽 페이지 등록증을 며칠 내에 줘야 해? 지체 없이요. 그 출자가 어디가 있어? 그 책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 책은 그 파본이요. 왜 책이 이렇게 돼 있지? 그거는 지체 없이 교부라고 돼 있지? 그게 그러니까 처분 및 서면 통지까지가 7일이고 이자가 등록증을 이제 찾으러 간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등록증은 꼭 찾아와야 돼. 찾아다가 사무소에다가 게시하고 영업해야 되거든. 그래 등록증을 내가 찾으러 갔어. 자, 나 등록된 사람이요 라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뭐야? 보증 설정 하셨나요? 라고 확인 후에 등록증을 주라고 돼 있지. 며칠 내? 지체 없이. 이걸 많이 속아이? 7일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생각해보라고. 자꾸 쓰지만 말고. 지금 5년째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써봐야 한 필요 없잖아. 책 기본술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등록 처분을 받았다는 내가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등록증을 찾아와야 되는데 등록증 찾으러 내가 한 달 후에 갔어요. 법 위반일까 아닐까? 아니라니까. 2달 후에 찾으러 갔어. 법 위반일까 아닐까? 아니라니까. 내가 등록 신청해놓고 아파버렸다니까. 병원에서. 뭐 사고 당했다니까. 그럴 수 있잖아. 한 달 후에 찾으러 갔어. 법 위반이 전혀 아니라니까. 그럼 찾으러 왔다면 보증 확인만 하고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주란 얘기지. 이해됐죠? 이거 많이 속는다니까.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맨 쓰기만 하는 사람들 있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의미 없고, 자, 큰 2번 등록증 재교부라고 돼 있죠? 재교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자격증 재교부 했었죠? 자격증 재교부는 어디로 가라겠지? 네? 교부한 시도의사. 교부가 핵심이었잖아.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가라고 그랬죠. 오늘 문제 나갔지? 사무소여 교부한이야. 그런 식으로 문제 다 된다고. 오늘 OX 문제 못 푼 사람 엉터리지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등록증도 이제 잊어버렸으면 재교부 해주겠지. 그럼 1번 봐봐. 분실, 훼손 잊어버렸대. 두 번째 줄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이건 구청에 가면 있거든. 그걸 작성해서 재교부를 뭐야? 신청할 수 있다지. 그런데 그건 뭐 간단한 얘기고. 이제 2번을 봐봐.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돼 있네.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재교부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증에 뭐가 기재되어 있는가를 아직 모르지. 그러면 이제 구경하러 가보자 이거지. 한 장을 뒤로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등록증이 있잖아. 이게 여러분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거든. 그러면 거기 봤더니 성명도 써졌네. 여러분 다 이름 써져. 등록증에 김칠덕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니까 계공에 뭐가 나와? 종별. 종별 세 가지란 거 제발 좀 외워. 자꾸 이렇게 보고 있잖아 지금. 세 가지.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까치인지 딸기인지 여러분 명칭 상호 말이에요. 상호. 그 다음에 소재지 주소. 사무소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맨 밑에 직인이 봐봐. 직인. 직인이 뭐야? 뭐라고 써있냐고. 군 구청장 직인이잖아. 그럼 여기는 강남은 뭐겠어요? 강남 구청장 직인이 찍히겠지. 지난주에 우리가 자격증은 뭐가 찍혔지? 시 도지사였지. 지난주에 자격증 봤었잖아. 그래서 자격증은 서울
특별시장 직인이고 지금 등록증은 누구의 직인이야? 강남구청장. 잘 확인해요 지금. 그래서 등록증은 시군구청장이 준다는 걸 알 수 있지.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거 구별 못하면 엉터리지. 좀 서식을 잘 봐놔. 이걸 가지고 많이 응용이 되니까. 근데 다음 주 물어보면 또 직인 물어보면 누구 거냐고 하면 또 고개를 숙여버려요 또. 아무튼 108번뇌를 가지고 있어. 계속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등록증을 가지고 내가 등록증에 지금 김칠떡이라고 써 있다니까. 이름이. 사람들이 놀려. 칠떡이. 에이, 개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름을. 이름 바꿀 수 있잖아. 이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에? 장명가한테 가요? 물론 갔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법원에다가 개명 허가를 해야지, 받아야지. 그래서 김만드기로 만약에 바꿨어요. 이자가. 그러면 이제 지금 등록증에 칠떡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만드기로 고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재교반다는 뜻이에요. 상호를 저 까치부동산이었어요. 까치를 이제 딸기로 바꿔요. 거기 있죠? 명칭이 있잖아. 그런 걸 기재사항 변경한다고 그래요. 그럼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가봐요. 앞 페이지로 가보면 자 2번 두 번째 줄이요. 자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에 거기서부터 출제하여 이미 뭐요? 교부받은 등록증. 그 다음에 뭐요? 크게 읽어. 변경사항 증명서류. 거기만 딱 줄치면 돼. 그럼 변경사항 증명서류가 바로 개명 허가증이겠지 법원에. 그걸 가져와야 이름을 바꿔주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한다. 그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네. 무엇이 이렇게 심각해요. 아무것도 아니구만. 등록증하고 변경 증명서류를 가져오면 등록증에 여러분들 가지고 가면 그렇게 이 빨간 볼펜으로 7자만 딱 지워 이걸 주말한다고 그래요. 만자만 써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변경 기재해 준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봐봐요. 이러한 예로는 중개사무소 명칭 변경. 방금 얘기했잖아. 까치 부동산을 딸기로 상호를 바꿨지. 그것도 기재사항 변경이잖아. 그래서 1번하고 2번만 기억하면 돼. 3번 종별은 필요 없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증에 어떤 이름이나 상호 같은 걸 바꿀 때도 재교부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거 예는 없어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면 업무 개시. 이제 업무 개시 해야지. 넘겨봐요. 넘겨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보증 설정해야지, 인장 등록해야지, 개시 의무하고 영업 개시하라겠죠. 그 시험에서 이렇게도 물어요. 다음 중 영업 개시 전에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또. 이게 얼마든지 만드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 절차가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해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지. 지금 딕테일하고 미시적인 걸 하는 때가 아니요. 지금 1월, 2월 달은 기본 틀 잡는 시간이지 지금이. 자, 그 정도. 이제 거기 2번에 그 휴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휴업은 이제 뒤에서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이제 3월 초가 휴업할 때는 신고하라고 돼 있거든. 지금 그거 필요 없어. 휴업하고 오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제 98페이지에 이제 하나씩 나오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개시 의무가 나오잖아. 지금이. 그러면 맨 밑에 하단을 보세요. 간단한 것들은 간단하게 좀 처리해야 돼. 2번에 보니까 개시할 사항 나오네. 개공이 당해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 페이지 그 4개를 외우면 되지. 밥 먹는 손. 등록증 원본이요? 사본이요? 원본이네. 처음 하는 분들은 그 신고필증 가로는 아직 몰라도 돼. 조금 이따 다시 옵니다. 2번에 수수료 요율표 중개 수수료. 3번에 개공소공의 자격증 원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시험에 물었지. 원본이냐 사본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 소공고도 자격증 개시해야 안 해야 해요? 소공고도 하라고 돼 있지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 거는 다 개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4번 아까 보험 가입하라 했지. 일종의 보험. 보증 설정해야 해요. 그 네 가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기출문제 보면 많이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 주려고 간단한 것도 꼭 한 개씩 들어가요. 이렇게 점수 주려고. 그 다음 중 법정 개시사항이 아닌 걸 찾으세요. 해가지고 한 막 6개씩 넣어가지고 몇 개냐 막 이렇게도 물어. 그럼 여러분들 또 이거 못 찾는 경우가 많아 또. 오늘이야 뭐 다 찾는다고 난리지 지금. 자 거기 실무교육 이수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 개시사항이 아니지? 의무. 사업자 등록증은? 네? 아, 없잖아. 잘 봐봐. 태극기는? 태극기 없지? 등록증 사본 없죠? 이런 식으로 되면 또 틀리고 옵니다. 몇 개나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만 못 넣어 틀리지? 이건 틀려서는 안 돼. 3번 제재. 이 중에 하나만 개시하지 않아도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제재는 아직 몰라도 돼. 처음 하는 분들은 지난 11월, 12월 달에 기초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제 제재 과태료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줄은 쳐놓고 처음 하는 분들은 앞으로 3주 후에 이 제재는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번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랬어요. 사무소 명칭 동글뱅이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동글뱅이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시다 가시다 보면 중개사무소를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간판 5개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명칭이라는 것과 이 문자를 구별해야 해. 거기서 지금 동글뱅이 칠한 이유가 이런 명칭은 상호를 말해. 상호. 여러분 상호를 자유롭게 질 수 있어요. 상호는. 여러분들 지금 집 앞에 있는 중개사무소 보면 상호가 다 틀리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집 앞에 있는 거. 네? 오렌지? 고구마도 있어. 호박부동산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요. 오렌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또 뭐 까치로제도 상관없고 뭐 대우 아파트에 있으면 대우로 짓기도 하고 자기 이름 쓴 사람도 있죠. 김칠득. 이 명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문자를 꼭 쓰라고 돼 있네. 그 문자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그대로 외워야 해요. 또는 부동산 중개. 이걸 문자 사용 의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뭐가 많이 써졌던가요? 공인중개사를 많이 쓰지. 이게. 자, 거기 조문 봤어. 1번. 그럼 이제 2번으로 내려와요. 따라서 법인 개공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이자들은 둘 중에 두 개의 문자 중에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대부분 선택하고 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을 봐요. 부칙 6조 2항의 자 중개인 나왔네. 중개인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자는 뭔만 쓰라고 돼 있어? 부동산 중개만 쓰라고 돼 있지. 그런 걸 조문만 읽으면 돼. 그래서 자 개공은 지금 문자를 써야 된다. 중개인은 이 중에 부동산 중개만 써야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2번 봐봐요. 개공이 아닌 자 동글뱅이. 이제 아닌 자가 나오네. 개공이 아닌 자들은 이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지 조문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닌 자에다 써놔요. 부동산 컨설팅 업자. 컨설팅.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컨설팅 업자들이. 여러분 컨설팅 업자들은 부동산 이용, 개발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자들은 우리 중개업자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 일부러 손님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호를 중개업자들하고 비슷하게 썼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누가 중개업자고 컨설팅 업자인지 구별이 잘 안 돼. 옛날에 보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오리보리한 손님들도 오고 그러면 이자들이 막 매매나 임대차 같은 걸 막 계약서를 써버리고 수수료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컨설팅 업자들은 자격증을 여러분들처럼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딴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사고를 쳐버리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업자와 아닌 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취지가 최근에. 아시겠나요? 이게 먼저 중개업자 너희들부터 간판에 이 문자를 딱 쓰게 해놓고 아닌 자들은 이 문자를 쓰면 다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별 기준이야. 그러면 이제 처벌이 누가 더 강하겠어? 지금 중개업자가 이 문자를 잘못 쓴 게 더 처벌이 강하겠어? 아닌 자들이 더 강하겠어? 이건 처벌을 많이 물어보거든. 이게 아닌 자들이 일반인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닌 자들을 잡아서 더 강하게 족치는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5번 봐봐요. 제재가 나오지. 1번이 개공이라고 나오잖아. 이자는 세 번째 줄 가태료 정도 해요. 동글뱅이. 근데 3번을 봐봐. 아닌 자가 이 문자를 써버리면 형벌이 뭐요? 징역이나 벌금으로 해버려 아닌 자들은. 그래서 개공과 아닌 자의 오른쪽 페이지라니까 5번 밥 먹는 손 다 해버렸구만. 그래서 그 제재가 달라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다시 이제 왼쪽 페이지로 가요. 이제 밥그릇 잡는 손이야. 그 중간에 큰 3번을 봐요. 이제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라고 되어 있네. 목차에 성명 동글뱅이. 자,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는가 항상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해요. 지금 간판 공부하고 있잖아 중개업자들. 그럼 이런 오다 가다 보면 간판에 밖에 중개업자 이름 써졌어 안 써있어? 대표 김칠득 써졌지. 지금 이거 공부한다니까. 이걸 꼭 쓰게 돼 있어. 자기들이 뭐 과시하려고 이름 쓴 게 아니에요. 안 쓰면 오히려 처벌돼. 이걸 상호 실명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 김칠득이면 안에 들어가도 김칠득이에요. 왜냐하면 등록증 대여하는 거 막으려고. 책임중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봐봐. 개공이 5개 광고물의 두 번째 줄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의 표기 거기다 줄자예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에 가로 빼고 그 밑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지. 그래서 간판에다가 다 이름 써야 해요. 근데 이름을 쓸 때 어떤 이름을 써야 되냐? 등록증에 표기된 이름이야. 이 본명을 써야 돼. 가명이나 예명을 쓰면 안 돼. 김칠득을 갖다 리차드 김, 뭐 버나드 김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김칠득 이렇게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밖에도 칠득, 안에도 칠득이에요. 등록증하고 이름이 같아야 해요. 그래서 가명, 예명은 안 되고 등록증에 뭐라고? 표기된 성명을 써라. 딱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름을 어느 정도 크기로 써야 되냐?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성명을 인식. 그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로 써야 돼. 밖에서 아 저기 칠뜨기 사무소구나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그 이름이 다 써져 있어.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철거명령. 지금 공부했던 세 가지. 등록관청, 동글뱅이. 등록관청이 이런 걸 감독한단 말이야. 근데 간판이 엉터리네. 그러면 철거명령을 먼저 내려. 자진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를 안 하면 그 대집행이라고 돼 있네. 세 번째 주. 대집행. 그럼 대집행이라는 것은 등록관청이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요. 간판 뜯어버리라고. 그러면 노란 모자를 쓴 젊은 사람들 와서 뜯어버리지 또. 그럼 비용은 누가 내야 될까? 중개업자 비용으로 하는 거요. 그래서 이걸 대집행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제재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간판 철거를 봐봐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식당을 하거나 호프집, 커피숍, 뭐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 간판이 광고가 또 생명이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막 간판들을 많이 다는데, 이 사람들이 막 폐업하거나 이사 갈 때 안 떼고 가니까 도시 미관도 해치고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잖아. 그래서 우리 법에도 간판 철거라고 최근에 또 이것도 만들었어. 이거 메인 간판이야 다 떼가지. 돈 되니까. 근데 막 돌출 간판 이런 건 잘 안 떼고 가버린다니까. 그럼 봐봐요. 두 번째 줄.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 그 혼돈하면 안 돼. 여러분, 업무정지나 휴업은 일시정지요? 아예 종국적인 중단이요? 일시잖아. 그래서 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떼도 된다는 거예요. 간판, 메인 간판 달라면 막 사다리 차 와야 돼. 돈 들어가 많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1번 봐봐. 아예 사무소를 이전해 버렸잖아. 강남에서 송파로. 그럼 꼭 떼고 가야 해요. 야, 그 자리에서는 영원히 안 하잖아. 2번 폐업했잖아. 3번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됐으니까. 이 세 가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안 하는 경우지. 이때는 떼라는 거지. 근데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떼지 않아도 돼.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막 섞어서 내면 또 헷갈려 이런 것도. 자, 그 정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가 나와요. 표시 광고에.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